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 정상이에요. 그러는데. 아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피부는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머리는 왜 이렇게 멍하지? 왜 자꾸 어지럽지? 병원에선 정상이라는데 내 몸은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이유 중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소금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에이, 무슨 소리야. 요즘 누가 소금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뉴스 보면 맨날 저염식하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문제는요. 요즘 너무 극단적으로 소금을 안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 몸은 왜 소금이 필요한가요?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가서 링거 맞아보신 적 있죠? 그 투명한 링거에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생리식염수예요. 물에 소금 0.9%를 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속 피, 림프액,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모든 체액이 다 소금물이거든요. 순수한 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몸은 바닷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주 엷은 바닷물.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 이게 없으면 신경이 신호를 못 보내요.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요.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요. 노폐물이 세포 밖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소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도 요즘은 소금 너무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라면, 치킨, 피자, 배달 음식 이런 거엔 소금이 미친 듯이 많이 들어있죠. 이건 분명 문제예요. 근데요, 건강을 의식하는 분들은 어때요? 집에서 요리할 때 소금 한 꼬집도 안 넣고, 물은 하루에 2리터씩 마시고, 가공식품은 일절 안 먹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몸속 소금 농도가 점점 묽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럼 우리 몸이 소금 좀 줘. 하고 보내는 신호 8가지 하나씩 볼까요?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물 많이 마시면 피부 좋아진다며?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 열심히 마셔요. 하루에 2리터, 어떤 분은 3리터씩. 근데요, 이상한 거예요. 물을 그렇게 마시는데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화장은 들뜨고. 왜 그럴까요? 이거 아세요? 물은요, 그냥 물로는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요.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삼투압. 물은 소금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세포 안에 소금이 충분하면요, 물이 쏙쏙 들어가요. 그럼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해지죠. 근데 소금이 부족하며 물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물만 마시고 소금은 안 먹으면 역설적으로 몸은 탈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막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나잖아요. 비슷한 원리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전쟁이고 출근하면 이미 지쳐있고 오후 되면 눈이 감기고 커피로 버텨요. 에너지 음료 마셔요. 근데 소용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요, 에너지를 만들려면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해요. 이게 혈액을 타고 세포까지 배달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체액이에요. 이것도 소금물이거든요. 소금이 부족하면요, 이 배달 시스템이 느려져요. 택배가 제때 안 오는 거죠. 그럼 세포는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결과는 만성피로. 운동선수들 보면요, 경기 중간에 뭐 마셔요? 물만 마셔요? 아니죠. 이온 음료 마시잖아요. 왜요? 전해질, 그러니까 소금 보충하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운동 많이 하시는 분, 땀 많이 흘리는 분, 여름에 에어컨 틀고 계신 분. 소금 빠져나가요. 속이 답답하고 변비가 심해졌어. 소화가 안 돼. 가스가 차.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것도 소금이랑 관계 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위산 그거 아세요? 음식 소화시키는 위산. 그게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소금으로 만들어져요. 정확히는 염산이에요. H랑 Cl, 여기서 Cl이 염소인데 이게 소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부족하면요, 위산이 줄어들어요. 그럼 고기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장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도 전해질이 필요해요. 나트륨이랑 칼륨이 균형을 이뤄야 장이 제대로 움직여요. 요즘 저염식 시작하고 변비 생겼다는 분들 많거든요. 물론 섬유질도 중요하지만
전해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지럽고 심장이 쿵쾅쿵쾅.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핑 도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두근두근, 맥박이 빨라지는 느낌. 이것도 소금 부족 신호일 수 있어요. 왜냐면요, 나트륨이 혈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혈관 속에 체액이 얼마나 있는지, 압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조절하는 게 나트륨이에요. 소금이 부족하면요,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혈압이 떨어지죠. 특히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확 떨어지면서 머리로 피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핑 도는 거예요. 몸은 당황하죠. 어? 혈압이 왜 이렇게 낮아? 그래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해요. 더 많은 피를 보내려고.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다이어트 중이신 분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음식도 적게 먹고 소금도 안 먹고 물만 많이 마시면 이런 증상 자주 와요. 머릿속에 안개 낀 것처럼 멍해. 요즘 브레인 포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뭘 하려고 했는지 금방 까먹고 업무 효율이 뚝 떨어지고. 이것도요, 소금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 뇌는요, 전기로 작동해요. 신경세포끼리 전기 신호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쏙, 칼륨이 세포 밖으로 쏙. 이렇게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트륨이 부족하며 전기 신호가 약해지는 거예요. 와이파이 신호 약한 것처럼. 그럼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집중력 떨어지고 기억력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시험 기간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앞두고 이런 증상 있으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혹시 최근에 식단 바꾸셨나요? 저염식 시작하셨나요? 그럼 한번 의심해보세요. 눈꺼풀이 파르르 떨려요.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요. 손가락이 가끔씩 떨려요. 이거 다 전해질 불균형 신호예요. 근육이 움직이려면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이 오작동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쥐 나서 고생하는 거 보셨죠? TV에서 축구선수가 쓰러져서 다리 주물러주는 거. 그게 다 땀으로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땀 많이 흘렸어요? 전해질 빠져나갔어요. 사우나 다녀왔어요? 전해질 빠져나갔어요. 물만 엄청 마셨어요? 체내 전해질이 희석됐어요. 그럼 근육 경련, 근육 떨림 이런 게 올 수 있는 거죠.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짠 게 당겨. 요즘 기분이 왜 이렇게 다운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욕이 없어요. 짜증이 자꾸 나요. 감정 조절이 힘들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혹시 최근에 식단 확 바꾸셨나요? 나트륨은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제대로 전달되는데도 필요해요. 뇌에서 감정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해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은 정직해요. 부족한 게 있으면 찾게 되어 있어요. 소금이 부족하며 자연스럽게 짠 음식이 당기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감자칩이 당기지? 짜장면이 자꾸 생각나.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이게 그냥 입맛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요, 습관적으로 짠 거 찾는 것과는 달라요. 평소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 유독 짠맛이 당긴다. 그럼 몸의 메시지를 들어줘야 해요. 잠은 자는데 개운하지가 않아.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밤에 자다가 자꾸 깨요. 깊이 잠들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전해질이랑 관계 있어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엄청 바빠요. 체온 조절하고 심장박동 조절하고 호르몬 분비하고. 이 모든 게 전해질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나트륨이 부족하면요, 몸이 밤새 안정되지 못해요. 렘 수면, 깊은 수면 이런 게 제대로 안 오는 거죠. 게다가요, 몸은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걸 보상하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럼 오히려 잠에서 깨기 쉬워지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 타서 마시면 숙면에 도움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의 전해질을 안정시켜 주니까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양은요, 하루 소금 5g 정도예요. 티스푼으로 딱 하나. 근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평균적으로 하루 9g 정도 먹는다고 해요.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라면, 햄, 치즈, 배달음식, 외식. 여기서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사들도 저염식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반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안 먹는 분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집에서 모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소금 거의 안 넣고 가공식품 일절 안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하나요? 여러분 마트 가보셨죠? 소금 코너 가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꽃소금, 천일염, 죽염, 구운 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 머리 아파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정제형 꽃소금, 식탁소금. 마트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거예요. 하얗고 고운 가루. 좋은 점. 엄청 싸요. 깨끗해요. 위생적이에요. 구하기 쉬워요. 아쉬운 점. 순수 나트륨만 있어요.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요리할 때 쓰기엔 괜찮은데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좀 아쉬운 거죠. 2001염 자연소금. 바닷물을 염전해서 햇볕에 말린 거예요. 우리나라 서해안 염전에서 많이 만들죠. 좋은 점. 자연 그대로예요. 미네랄이 풍부해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나트륨만이 아니라 여러 전해질을 함께 먹을 수 있어요. 맛이 부드럽고 깊어요. 아쉬운 점. 정제하지 않아서 불순물이 있을 수 있어요. 습기를 잘 먹어서 보관이 좀 까다로워요. 가격이 좀 비싸요. 건강을 위한 소금이라면 천일염이 최고예요. 단 좋은 제품을 골라야 해요. 선택 팁 국내산으로 고르세요. 품질 인증 받은 제품 햅섭 같은 거 가능하면 3년 이상 숙성시킨 묵은 소금. 왜 묵은 소금이 좋으냐면요. 간수가 빠져서 더 순하고 미네랄 밸런스가 좋아지거든요. 3주겸.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고 고온에서 구운 거예요. 여러 번 구워서 만들죠. 좋은 점. 고온에서 구워서 불순물이 제거돼요. 알칼리성이 강하다고 해요. 미네랄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쉬운 점. 가격이 정말 비싸요. 천일염보다 월등히 낫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부족해요. 맛이 독특해서 호불호가 있어요. 돈이 많으시고 맛이 좋다고 느끼신다면 트세요. 근데 꼭 죽염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천일염으로도 충분해요. 4구운 소금 일반. 천일염을 낮은 온도에서 살짝 구운 거예요. 좋은 점. 천일염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불순물은 줄였어요. 간수가 빠져서 덜 짜고 부드러워요. 보관이 더 쉬워요. 아쉬운 점. 천일염보다 좀 비싸요. 고온 처리로 일부 미네랄이 손실될 수 있어요. 천일염이 너무 짜거나 간수 맛이 싫다면 좋은 대안이에요. 특히 소금물로 마실 때 부담이 적어요. 5. 히말라야 핑크솔트. 파키스탄 히말라야에서 캐는 암염이에요. 예쁜 핑크색이죠. 좋은 점. 84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해요. 광고에서. 보기 좋아요. SNS 감성이 있어요. 아쉬운 점. 미네랄 함량이 사실 극미량이에요. 핑크색은 철 성분인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의문이에요. 가격이 비싸요. 수입산이라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요. 맛이나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괜찮은데 건강상 이점이 다른 소금보다 훨씬 낫다는 건 아니에요. 유케랑드, 플로드셀 같은 수입 고급 소금. 프랑스 같은 데서 수작업으로 만든 거예요. 좋은 점. 풍미가 정말 뛰어나요. 요리의 마무리에 최고예요. 아쉬운 점. 가격이 정말 비싸요. 특별한 요리에는 좋은데 매일 쓰기엔 부담스러워요. 7000도 이상 고온에서 구운 소금 이거 중요해요. 자, 이제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소금이에요. 천일염을 1000도 이상 고온에서 쭉 구워낸 거예요. 죽염처럼 대나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고온으로 구워요. 좋은 점. 첫째, 불순물이 완벽하게 제거돼요. 1000도 넘는 열에 구우면요.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유기오염물질 이런 거 다 타버려요. 요즘 바다 오염 걱정 많으시잖아요? 이걸로 해결되는 거죠. 둘째, 미네랄이 농축돼요. 수분이 다 날아가니까 같은 양의 미네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셋째, 알칼리성이 강해져요. 고온 처리하면서 pH가 올라가요. 몸의 산성화를 중화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넷째, 입자가 엄청 곱고 부드러워요. 고온에서 구우면 가루처럼 곱게 변해요. 그래서 물에도 잘 녹고 날로 먹을 때 목에 안 걸려요. 다섯째, 항균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여섯째, 간수가 완전히 제거돼요. 천일염 특유의 쓴맛이 없어지고 짠맛만 깔끔하게 남아요. 아쉬운 점 첫째, 가격이 정말 비싸요. 1000도 이상으로 가열하려면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일반 천일염의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비싸요. 둘째, 일부 미네랄은 손실될 수 있어요. 고온에서 날아가거나 변성되는 미네랄도 있어요. 셋째, 과학적 검증이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효과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더 좋은지는 연구가 더 필요해요. 넷째, 맛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구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돈이 좀 들더라도 최고 품질을 원하신다면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바다 오염이 정말 걱정되시는 분, 소금물을 자주 마시시는 분, 부드러워서 부담 없음, 소화기가 약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 좋을 수 있어요. 근데요, 꼭 이것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좋은 천일염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뭘 사야 하나요? 자, 그럼 정리해드릴게요. 일상 사용. 3년 이상 숙성한 국내산 천일염 1순위. 이유 미네랄 풍부 합리적인 가격 구하기 쉬움. 소금물용으로 특별히. 구운 천일염 또는 천도 구운 소금 2순위. 이유 날로 먹기에 부드럽고 불순물 걱정 적음. 요리할 때. 정제염도 괜찮아요 3순위. 이유 깨끗하고 안전하고 저렴함. 특별한 날 요리. 주겸이나 수입 고급 소금 선택사항. 이유 풍미 좋지만 필수는 아님. 결론은요. 기본은 천일염, 여유 있으면 고온 구운 소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실전. 이렇게 드세요. 자, 좋은 소금 골랐으면 이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죠. 기본 소금물 만들기. 재료. 따뜻한 물 1컵 200ml. 천일염 아주 조금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정도. 만들기. 그냥 섞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언제 마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깨우는 용도. 운동 전후 전해질 보충. 땀 많이 흘린 날 잃어버린 소금 채우기. 어지럽거나 기운 없을 때 즉각 보충. 자기 전 숙면 도움. 주의하세요. 하루 한 번에서 2번만. 너무 짜지 않게 살짝 짠맛 정도면 딱 좋아요. 식사에서 소금 충분히 먹었으면 패스. 업그레이드 버전 전해질 워터.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물 500ml. 천일염 한 꼬집. 레몬 반개 비타민C 칼륨. 꿀 한 스푼 선택사항 포도당. 이렇게 하면 시중에 파는 이온 음료보다 훨씬 건강하고 좋아요.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 없이 말이죠. 요리할 때 팁. 소금은 마지막에 간하세요. 과하게 안 넣게 됨. 신선한 재료는 소금 적게 써도 맛있어요. 된장, 간장, 김치로도 나트륨 섭취 가능해요. 절대 피하세요. 라면 국물 나트륨 폭탄. 가공햄 소시지. 배달 중국 음식. 과자류. 이런 건 소금만 많은 게 아니라 몸에 안 좋은 다른 것들도 가득이에요. 이런 분은 조심하세요. 물론요, 모든 사람이 소금 보충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금을 줄여야 해요. 고혈압 환자 의사 선생님 지시 따르세요. 신장 질환자 나트륨 배설이 안 돼서 위험해요. 심장 질환자 신부전 같은 경우 특히 주의. 평소 짜게 먹는 분 이미 충분히 드시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자기 몸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 확인하세요. 특히 신장 기능 크레아티닌 GFR, 혈압. 이거 꼭 체크하시고 문제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결론 균형이 답이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먹어야 해, 말아야 해? 답은요, 균형이에요. 소금은 독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니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건 맞지만요. 너무 많으면 독, 너무 적어도 문제. 현대 사회의 문제는 양극화예요. 한쪽에는 라면, 배달음식, 가공식품 위주로 먹는 사람들 과잉. 반대쪽에는 극단적 저염식,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부족.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만약 이렇다면 소금 줄이세요. 하루 한 끼 이상 외식 배달. 라면, 냉동식품 자주 먹음. 찌개 국물까지 다 먹음. 과자, 치즈, 햄 자주 먹음. 만약 이렇다면 소금 보충 고려하세요. 집에서 요리 소금 거의 안 넣음 샐러드. 생식 위주 물 하루 2리터 이상 운동 많이 함. 위 8가지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 내 몸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몸은요, 정말 똑똑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신호를 보내거든요. 피곤하면 쉬고 싶다. 목마르면 물이 마시고 싶다. 배고프면 밥이 먹고 싶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소금을 원하면 짠맛이 당긴다. 충분하면 더 이상 안 당긴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던데. 이런 정보에 갇혀서 정작 내 몸이 원하는 걸 못 들어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1. 가공식품의 나트륨은 줄이세요. 이건 정말 필요 없는 나트륨. 2. 하지만 양질의 천연소금은 적절히 드세요. 이건 몸이 필요한 나트륨. 3.
내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피곤함, 어지러움, 짠만 욕구. 4. 정기 건강검진 받으세요. 신장 기능, 혈압 체크. 5. 획일적인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만의 적정량 찾기. 그리고 소금 선택. 건강을 위한다며. 기본 국내산 천일염 숙성된 거면 더 좋음. 업그레이드 구운 소금 또는 천도 구운 소금. 품질 인증 받은 제품으로. 하루 한 컵 따뜻한 물에 한 꼬집.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은요, 극단에 있지 않아요. 균형에 있어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맞게. 오늘부터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보세요. 몸이 피곤해하면 쉬고, 목말라하면 물 마시고, 소금 좀 좋아하면 소금물 한 잔. 그게 가장 정확한 건강 지표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